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등장인물인 엔데버는 사실 토도로키 엣지라는 본명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엔데버라는 이름은 노력이라는 뜻의 영단어로 끝없이 노력한 엔데버를 설명하는 단어이자 이름이죠. 사실 엔데버 단어는 인데버라고 더 많이 읽히지만 엔데버의 개성인 불꽃과 관련된 한자인 불꽃염이 일본어로 N이라고 읽혀서 N과 인데버를 합쳐 엔데버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엔데버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초기 설정에서는 UA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호리코시 코이에이 작가는 이렇게 스토리를 진행하면 스토리의 폭이 좁아질 것 같아서 이 설정을 폐기했다고 해요. 대신 인턴 재개편에서 미도리야, 바쿠고, 쇼토의 인턴을 담당해 정식 교사는 아니더라도 스토리에서 비중 있는 성장 캐릭터들을 가르치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사실 엔데버는 다비가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때 사망할 예정이었지만 포크스와 함께 노무와 싸우는 장면을 연재할 때 호리코시 코이에이 작가가 마음을 바꿔서 그대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엔데버는 적발과 초록색 눈이 외모의 특징인데 본인의 자식인 토우야, 후유미, 쇼토가 이 특징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중 쇼토는 어머니인 레이에게도 외모적 특징과 개성을 물려받아 왼쪽 머리와 눈에서만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고 후유미는 애니메이션에서 레이와 같은 회색 눈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죠. 엔데버의 생일은 8월 8일인데 이날은 58위 히어로인 패검의 생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8대 원포올 계승자이자 본인이 뛰어넘고 싶었던 대상인 올마이트의 본명인 야기토시 노리에도 8대 원포올 계승자라는 뜻에 8이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도 재밌는 점이죠. 시즈오카 현 출신의 엔데버는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쇼토의 혈액형은 O형이어서 다른 한 명이 어떤 혈액형이든 무조건 O형이 나올 수 없어 쇼토의 혈액형에 대해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쇼토가 CIS AB형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일본에서 CIS AB형은 일본 내 쿠슈 지역에서만 관찰되어 엔데버의 부모님들 중 쿠슈 출신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엔데버는 헬플레임이라는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강력해서 단순하게 위협하려고 뿜은 불꽃도 웬만한 적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한 개성입니다. 거기다 불로 공을 만들어 던진다든지 벽을 녹여서 발판을 만들기도 하며 본인의 노력으로 섬세한 컨트롤까지 가능해 엔데버의 헬플레임은 연속의 개성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아요. 엄청나게 섬세한 불꽃 컨트롤이 가능하다 보니 상황에 위급할 때는 상처로 불로 찢어서 출혈을 멈추는 응급처치도 가능할 정도라 개성 컨트롤 하나만큼은 히어로 중에서도 최상급이죠. 엔데버의 필살기는 불꽃을 압축해 잡아뒀다가 뿜어내는 혁적 열권인데 이건 젊은 날의 엔데버가 1인자의 올마이트를 뛰어넘기 위해서 강한 힘을 쳤다가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불꽃을 커튼처럼 펼치는 기술인 헬커트는 열내성이 없으면 단번에 상대를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로 위력이 강력한 기술이며 주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죠. 혁정 열권 기술 중 베니싱 피스트는 시가라키에게도 치명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기술인데 가메라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 괴수인 가메라의 기술 이름에서 이름을 따와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엔데버의 가장 강력한 궁극기는 혁정 열권 중 프로미넌스 번인데 엔데버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 화력을 온몸으로 발생해 상대를 불살라버리는 프로미넌스 번은 미도리아를 제외하고 시가라키나 올포원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헬플레임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체온이 너무나도 높아져 상대와 긴 시간 동안 싸우지 못해 상대가 강할수록 짧게 승부를 보면서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게 엔데버의 개성인 헬플레임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엔데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오래 사용할 시 체온이 상승함이라는 단점을 빙결 개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토도르키 쇼토의 반냉반열 개성이 본인의 상위 호환이라고 평가합니다. 거기다 연소를 방해하는 물이라던가 진공 상태에 들어서면 당연히 엔데버의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올마이트의 연락을 받고 갔다가 비가 와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고 직접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체에 과도한 열을 주는 걸 반복하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열 용량이 늘어나는 등 개성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다고 나와 나중에는 궁극기인 프로미넌스 번을 7번이나 사용하기도 해요. 엔데버의 수염과 머리는 헬플레임 개성을 발현하면 항상 불타고 있지만 이 수염과 머리의 불이 다른데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불은 본인 마음대로 끄고 켜는 게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항상 켜놓은 거라고 해요. 엔데버는 늘 올마이트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올마이트가 은퇴하기 전에는 랭킹 2위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 비운의 2인자 포지션에 머물러 있던 캐릭터였는데요. 늘 올마이트를 뛰어넘기 위해서 20살 시절 이미 넘버 2의 자리에 올랐지만 바로 올마이트를 뛰어넘겠다고 말하며 포크스도 많은 사람이 올마이트를 뛰어넘겠다고 말했지만 진심이었던 사람은 엔데버밖에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늘 1인자 자리를 노리던 캐릭터기도 하죠. 사실 엔데버가 2위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히어로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순위인데요. 히어로 빌보드 차트는 사건 해결수, 사회 공헌도, 지지율을 반영해 계산되는데 엔데버는 예능 활동도 잘 하지 않으면서 팬서비스에도 소홀해 인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유아라시 이나사는 엔데버의 차가운 팬서비스에 실망해 트라우마를 가져 쇼토까지 싫어하게 될 정도였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제외한 사건 해결수와 사회 공헌도가 엄청나게 높은 덕에 2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쇼토 또한 이런 아버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본인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존재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화력을 계속 보여주었는지 히어로로서 대단한 사람인 건 맞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인지 올마이트 인형은 엄청나게 잘 팔려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구하기 힘들었지만 엔데버 인형은 원래 가격이 3,000엔이었어도 나중엔 500엔으로 재고 처리 수준의 가격으로 팔리기도 했죠. 올마이트 인형은 배를 누르면 시그니처 대사인 내가 왔다가 재생된다고 하고 엔데버 인형은 배를 누르면 불이 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친절한 팬서비스와 개인사에 대한 공개 없이도 많은 사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확고한 지지층이 있어서 나중에 친절한 팬서비스를 해주자 변했다고 슬퍼하는 팬들도 있었죠. 그러나 젊은 시절 결국 1인자를 포기하고 나서는 자식이라도 1인자를 만들고 싶어 레이와 정략 결혼을 한 뒤 자녀를 낳아 본인이 원하는 개성을 발현한 자녀를 1인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엔데버는 토도로키 레이와 결혼해 토도로키 토우야, 토도로키 휴미, 토도로키 나초, 토도로키 쇼토 총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첫째인 토우야가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어 큰 기대를 했던 것과는 반대로 토우야의 몸이 열에 취약한 체질인 게 밝혀져 엔데버는 토우야에게 히어로를 포기하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토우야를 보고 계속 자식을 낳다 보면 토우야보다 더 강한 자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고 그런 아이를 보면 토우야도 현실을 깨닫고 히어로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자식을 낳는다는 선택을 해버렸죠. 하지만 토우야는 히어로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고 엔데버는 그런 토우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 결국 토우야는 엔데버가 원하던 재능인 반냉반열을 가진 막내 동생인 쇼토를 불태우려고 하기도 하고 개성의 폭주의 언덕을 불태우며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엔데버는 토우야를 미워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 건 아니고 그 역시 아버지로서의 애정은 가지고 있었기에 망연자실하면서 아들을 찾다 결국 찾지 못하자 어떻게든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며 사망신고가 아닌 실종신고로만 해두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엔데버의 집에 토우야의 위패가 있는 걸로 보아 결국 마음속으로는 토우야가 죽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엔데버가 넘버원 히어로가 되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엔데버의 캐릭터 특성과 맞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엔데버는 스테이터스에서 아들바보 S라고 평가되고 레이와도 사이가 좋았으며 토우야의 체질이 바뀌고 올마이트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룬 캐릭터였기에 이상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런 막장 행동들을 한 엔데버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바른 사람처럼 나오는 게 맞냐? 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토우야가 흑화한 후 빌런인 다비로 등장해 과거 엔데버의 행동들을 세상에 알리고 아들과 싸우게 되면서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291화의 제목은 멀쩡히 살아있어져서 고마워인데 엔데버는 토우야가 살아있길 바랬고 그렇게 되었지만 토우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복수할 나이가 되기까지 엔데버가 살아있어져서 고맙다는 조롱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어요. 엔데버가 최강 히어로를 목표로 삼은 이유는 바로 능력이 부족해 구조 요청자와 함께 사망한 본인의 아버지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워진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히어로를 목표로 하던 도중 올마이트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고 극복하지 못하면서 좌절을 겪던 시절 동안 이런 다짐을 서서히 잃어가며 주변의 희생을 강요하고 결국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결국 울포원에게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동안 본인의 초심을 다시 찾은 엔데버는 결국 자신이 올마이트나 데쿠 같은 히어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잘못들을 용서받는 날은 오지 않는다고 말한 뒤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이 싸움을 끝내는 게 사명이라며 다시 싸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마이트를 동경하는 바쿠고 카츠키는 인턴편에서 엔데버와 마주치는데 싸가지 없는 바쿠고의 행동을 본 엔데버는 쇼토에게 친구는 가려서 사귀라고 하지 않았냐며 잔소리를 하는데요. 그러나 올마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바쿠고의 인턴 생활을 봐주며 본인과 바쿠고는 어느 정도 닮았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올마이트의 은퇴 후 넘버원의 자리가 엔데버에게 돌아가자 넘버2는 호크스가 되었는데요. 사실 엔데버는 처음 만났을 때 호크스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크스는 어린 시절 살인범인 아버지 때문에 갇혀서 살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만난 히어로가 엔데버였고 그 후로도 계속 엔데버를 존경하게 되어 공안 소속 히어로가 된 뒤 끝까지 엔데버를 지원했죠. 엔데버는 올마이트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올마이트는 엔데버를 괴팍하다는 이유로 어려원을 했어도 싫어하지는 않아 교육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후에 변한 엔데버도 조언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또한 올마이트가 넘버원 히어로이자 평화의 상징에서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엔데버 덕분입니다. 미도리아 등의 재능이 있는 히어로 지망생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고 엔데버를 제외한 히어로들은 본인에 비해 너무 약했죠. 그러나 엔데버가 본인을 따라잡으려 계속 노력함과 동시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줘 넘버원 자리를 몰려주고 떠날 수 있었어요. 엔데버가 올마이트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분야는 바로 교육 부문입니다. 천재형의 올마이트는 제자를 가르칠 때 무언가가 안 되는 것에 대해 이해를 잘하지 못하지만 정반대인 엔데버는 제자가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정확히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도리아가 10개월간 올마이트에게 교육받았을 때 본인의 능력의 상시 8%, 최대 20%밖에 쓰지 못했지만 엔데버는 몇 개월 만에 상시 30%, 최대 45%까지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엔데버는 초반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빴지만 인턴편에서 미도리아와 쇼토를 가르치고 그 후 넘버원 히어로로서 가족에게 다시 충실하려고 하는 모습 덕분인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제4회 인기 투표에서 8위에 들어가기도 했죠. 엔데버의 성우는 일본어판에서는 이나다 테츠, 한국어판에서는 송준석, 영어판에서는 패트릭 사이츠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등장인물인 엔데버의 50가지 TM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고 멍 때리셨나요? 그럼 모두 멍 때리자!